자, 등비수열의 극한 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보시면 등비수열은 AN이라는 것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붙입니다. 자, 그럼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결국 리미트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텐데, 자, 극한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결국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을 결정하는 친구가 누구냐? 바로 초항과 그 다음에 공비라는 것의 범위에 따라서, 자, 공비라는 것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결정될 거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라는 것이 2의 n-1제곱이다 라고 써지는 요런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자,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가겠죠. 자, n에다가 1부터 대입하시면 2의 0제곱, 그 다음에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2의 n-1제곱 정도다까지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아까 쌤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an 이후의 경향성, 즉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숫자 자체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얘는 1, 2, 4, 8, 16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요 숫자들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n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an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bn이라는 수열을요, 쌤이 이번엔 2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써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bn이라는 것을 쭉 써보시게 되면 2분의 1의 0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2분의 1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2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맨 끝에 가는 게 2분의 1의 n-1제곱인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요 숫자가 쪼개면 2의 n-1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럼 2의 n-1제곱이라는 것이 분모 자리에 깔려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값이 계속해서 커지죠. 근데 분자의 값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 함수의, 요 수열의 극한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어디로 간다고 볼 수가 있냐면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bn이라는 것을 이번엔 cn이라고 해볼까요? 자, cn이라는 수열을 이번에는 뭐라고 해보냐면 그냥 2라고 해볼게요. 2라고. 됐나요? 그럼 2라고 해보시면 얘는 공비가 얼마냐면 1에 해당이 되는 애가 될 거거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리미트 cn이라는 게 될 거고요. 자, 리미트 cn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 그냥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결정하는 요소가 초항과 공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싹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어디 있냐면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초항이라는 것이 0이 아닐 때와 0일 때부터 가자. 초항이 0일 수가 있죠. 자, 초항이 0일 때와 그 다음에 초항이 0이 아닐 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초항이 0이라면 어떤 숫자를 곱해도 등비수열 자체는 계속해서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초항이 0이라면 리미트 an이라는 것은 0의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초항이 0이 아닐 때죠. 자, 그럼 초항이 0이 아니면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가냐면 공비를 기준으로 가는데 첫 번째, 공비 자체가 1보다 큽니다. 자,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2 같은 숫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리미트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갈 거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비가 1입니다. 공비가 1. 그럼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1을 곱해 가니까 결국은 똑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요때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때의 리미트 극한값은요. 어디에 수렴하냐면 얘는 초항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초항이 2였다면 계속 2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2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초항이 3이었다면 3, 3, 3, 3 이렇게 가버리니까 3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답니다. 그럼 요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으로 쓰면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때는 반드시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 0이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잘 생각해보자. 자,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곱한다면 처음엔 마이너스였다가 두 번째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얘기했고 진동이라는 것은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그때는 뭐가 될 거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숫자가 커지니까 절대값이 커지니까 발산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하시면 이만큼을 종합하면 결국 결론이 뭐냐? 결국은 초항이 0이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렴하는 경우 살펴보시면 공비가 1 또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서 요거를 이렇게 합쳐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쓴 요 내용 초항이 0이거나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 쌤이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이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수렴과 발산을 판단할 때는 결국 초항이라는 것과 공비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야 되고 자, 각각의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초항과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걔를 종합한 게 결국은 우리가 초항이 0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할 때 즉 수렴 조건에 해당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지 등비수열 극한 문제가 좀 쉬워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33페이지에 개념 익힘 1번 뭐 내용 나와 있는데 저는 40번 풀겠습니다. 확인 유제 40번.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자, 40번에 1번부터 보시면은 리미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여기에 써진 게 3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숫자 자체를 보면 여기가 4라는 게 있고 여기도 4라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지? 자, 따라서 4의 n제곱이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는 4라는 숫자가 가장 크니까 4라는 숫자로 전부 다 나눠준다가 포인트야. 자, 근데 어차피 이 값 자체도 어디로 가냐면 이 값 자체 무한대로 가고 이 값 자체도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부정형 극한꼴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장 절대값이 큰, 자,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숫자 앞에 붙어 있는 개수비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답은 3이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에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미지수가 주어질 때거든. 그래서 밑이 미지수일 때는 꼭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자, 밑이 미지수가 아니면 그냥 여기 앞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4라는 숫자다라고 그냥 나와버리시게 되면 그냥 풀면 돼. 보이는 대로 풀면 돼요. 네. 여기서처럼 A라는 것과 B라는 것 중에 누가 더 큰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을 때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A와 B의 범위를 줬죠.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지죠. 미지수라고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A라는 것이 B보다 작다고 했어요. 즉 누가 더 크다라고 그랬냐면 B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수다 보니까 절대값 자체도 당연히 B가 더 클 겁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그냥 B의 앞에 붙어 있는 애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문제의 극한값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분자 자리 볼게요. 자, 분자 자리에는 어떻게 써지냐면 B만 따로 뺐었어. 마이너스 B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애가 될 거고 분모 자리는 그냥 B의 n제곱이 있고 여기가 1이라는 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없다 생각하고 계산해 버리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B라는 값에 이렇게 수렴한다 정도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4페이지에 개념 익힘 2번 갈 텐데 개념 익힘 2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개념 익힘 2번에서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조건 풀 때 근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야, 수렴 조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초항이 0인 경우 요거를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초항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초항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쌤이 몇 번을 해볼 거냐면 2번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 익힘 2번에 2번. 자, 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x-3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x 플러스 2의 n-1제곱이라고 써진 요 함수인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 수열의 첫째 항, 초항은 누가 될 거냐면 요만큼이 초항입니다. x-3이라는 게. 이거 꼭 판단하는 연습 들이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가 이거 빼먹어가지고 틀리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x-3이라는 것을 뭐다? 0이라고 놓는 거예요. 자, 0인 경우. 그러면 x-3이 0이니까 얘는 x가 뭐인 거야? 3인 거겠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값이 나왔고, 자, 두 번째 초항이 0이 아닙니다. 즉 x가 3이 아닌 범위에서는 공비 있죠? 공비가 누구야? 얘가 또 공비일 거 아니야? x 플러스 2라는 게. 그지? 그럼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45번에 1번이 있을 것 같아요. 자, 45번에 1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문제. 자, 1번. 자, 갑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삼각함수랑 같이 나왔네요. 얘는 0부터 x가 16까지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함수인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등비 수열이 지금 루트 2 곱하기 사인 뭐라고 나와 있냐면 8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한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초항을 찾으셔야 됩니다. 초항 찾을게요. 자, 초항 찾아보시면 1 대입합니다. 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n자리에 1 대입하면 루트 2 곱하기 사인 8분의 파이 x가 되고 얘가 0이 되면 수렴하겠죠. 그죠? 얘가 0이 되면 그러면 8분의 파이 x라는 것이 전체 사인 값이 0이 되려면 8분의 파이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 정도가 돼야겠네요. 2분의 파이. 그죠? 자, 2분의 파이 정도가 돼야 될 거야. 근데 요거 잠깐만 생각해 볼까?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8분의 파이니까요. x의 범위가 0부터 16이니까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를 곱해 보시면 요쪽에 써지는 게 이렇게 되겠죠? 자, 8분의 파이 x라고 써지고요. 여기다가 8분의 파이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8분의 파이 곱하면 2파이까지가 딱 나오네. 이렇게까지. 그지? 그러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보시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0이 있는데 0은 등호 자리에 안 들어가니까 탈락이 될 거고 없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있고 2파인데요. 2파이 같은 경우도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이 자리에 파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되니까 8분의 파이 x가 파이가 되는 값이죠. 따라서 첫 번째 수렴 조건에 해당되는 게 8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준다 예요. 그죠? 자, 이게 초항에서 초항이 0이 될 때 x값을 미리 구한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공비인데요. 공비 같은 경우도 그럼 바로 가버리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공비 자체가 얼마가 돼요? 루트 2 곱하기 사인 8분의 파이 x라는 것이 뭐보단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2를 나누겠습니다. 자, 루트 2를 나눠버리시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사인 8분의 파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값은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질 텐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죠. 이 값을 내가 그냥 t 정도라고 치환했다 치면 여기에 t의 값의 범위 구해놨잖아요. t의 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해놨으니까 그냥 삼각함수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자, sin t 그래프 그려보시면 0, 파이, 2파이 정도 잡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0이고 파이고 2파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sin t가 되고요. 자, 여기 빵꾸고 여기 빵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부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대략 이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2분의 루트 2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x값 찾아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요 값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는 범위가 처음 만나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 값 자체가 4분의 파이겠죠. 그죠? 2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 값 자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 4분의 5파이가 되고 4분의 7파이가 되겠지. 즉 요걸 만족하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얘는 0보다 크고요. 4분의 파이 아이고 미안 t는 4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왜? 여기는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여기는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 조심하셔.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 1이잖아요. 1이란다. 2분의 루트 2잖아요. 플러스 2분의 루트 2. 그래서 여기는 색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색칠이고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가 빵꾸죠. 요쪽이. 그래서 또는 범위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는 어디야? 4분의 3파이죠? 자, 4분의 3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t라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4분의 5파이 정도보다는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또는 마지막 4분의 7파이보다는 여기도 똑같이 빵꾸 뚫려야죠. 등호가 안 붙고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범위가 되게 많죠. 자, 어쨌든 간에 t자리에다가 그러면 8분의 파이 x만 그대로 대입을 해서 x값 찾아주시면 답은 2번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거의 뭐 삼각 부등식 문제죠. 얘는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3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35페이지 개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3번 보시면 잘 봐.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라고 돼 있지. 그러면 리미트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n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 얘가 5분의 2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공비가 3인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잡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AN이라는 것을 첫째 항 A라고 잡고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그대로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볼게요. 자, 각각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가 a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써지고 마이너스 2라고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자 여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2배의 a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3이라는 값으로 동일하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갖거든. 오케이? 그럼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그냥 개수만 빼서 내가 따로 써볼게. 자, 개수만 빼서 써보면 여기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생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생기니까 여기 a라고 하시면은 3분의 a 정도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니? 약간 초점, 맞죠? 초점이 흐려졌다, 안 져졌다. 자, 그냥 3분의 a만 나오겠죠. 개수 자체는. 지우자. 자, 여기가 3분의 a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n 플러스 1제곱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3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더하기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개수만 뽑아내시면 3분의 2a 정도다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 이게 5분의 2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5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풀어가지고 a 값 계산해 보시면 첫째 항 구하는 게 답이죠. 자, 첫째 항 a1은 얼마가 돼요? 1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기본적인 계산 문제 한 거니까 정리해 보시고요. 자, 47번에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형 문제 47번에 1번. 자, 47번에 1번을 보시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SK라는 것을 시그마 AK니까 합이죠. SN이네요. SN. SK야? SN이죠. 네, SN. 그지? 인쇄가 흐릿하게 돼서. 자, 갑니다. 그러면 SN을 바로 구합시다. SN은요. 등비수열 합공식인데 공비가 지금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니까 R-1분의 오케이. 자, R-1분의 초항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이죠. 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SN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나온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대입할게요.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분자 자리는 어떻게 써질 거냐면, 분자 자리는 초항 1이니까요. 1 쓰고 r 곱하기 n-1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산해 버리시면 번분수 계산하시면 되겠죠. 번분수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얘는 리미트 이쪽에 써지는 게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에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자리가 r-1 곱하기 r의 n-1제곱 정도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공비가 1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 어디로 갈 거냐면 무한대로 갈 거고 이 값도 어디로 갈 거냐면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그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니까 R이라는 것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 그지? 근데 최고차항이 이렇게 곱하면 딱 R의 N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R의 N제곱이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시면은 R의 N제곱 곱하기 R의 N-1제곱
정리하시면 네.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은 이제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개수만 쏙 뺄게요. 개수만 쏙 빼시면은 1분의 R-1이 이쪽에 곱해지니까 결국은 R분의 R-1이 나오게 되고 요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가 4분의 3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은 4R 마이너스 4가요. 3R이 돼서요. 넘어가고 넘어가시면 R 값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3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 개념 익힘 4번에 별표 3개. 개념 익힘 5번에도 별표 3개. 자, 지금 오늘 이제 정리할 것 중에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데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거, 개념 익힘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거는 제목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R의 n제곱을 포함하는 극한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개념 4번에서 다루는 게 R의 n제곱을 포함한 애의 극한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공비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능한 모든 경우로 결국은 케이스 분류를 해서 각각에 맞는 답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 자체가 여러분들 어쨌든 수투라는 과목도 시험을 보잖아요. 수투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이 함수의 연속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들 중에 이런 패턴이 있었어. 연속과 불연속을 가지고 그래프를 직접 따로따로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등비 수열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즉 R의 n제곱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함수가 나오고 그거와 함수의 연속의 개념을 짬뽕을 시켜서 문제를 물어본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이제 급수라는 단원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열의 극한값이 바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개념 익힘 4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R값의 범위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라 라고 했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R의 범위에 따라서 각각 수렴과 발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계산해 볼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는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은 발산하는 경우겠죠. 그죠? 자, 발산하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럼 이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이쪽에 써지는 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잘 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얘 무한대로 갈 때거든요. 공비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어디로 가요? 요거 자체도 무한대로 가고 얘 자체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R의 n제곱 앞에는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R의 n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극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오,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로 뭐 하는 거야? 수렴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R이 1입니다. R이 1. 그럼 R이 1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리미트 쓸 필요도 없죠. 그냥 대입하세요. R이 1이니까.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 얼마 나와? 0 나오네. 0으로 수렴하네요. 그죠? R이 1일 때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R이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죠. 그죠? 다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요. 리미트 R의 n제곱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러면 요 자리랑 요 자리에 그대로 0만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이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문제에서의 답은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R이 1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1로 수렴한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해보면 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함수 자체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잖아요. 자, 요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요 함수를 만약에 내가 FR이라고 한다면 요거와 관련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야. 잘 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게 이제 연속이랑 뭐 미분 관련해서랑도 같이 좀 가끔 나오거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쯤을 1이라고 잡고 여기 1이라고 잡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 여기 1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요게 R축입니다. 요게 R축. 그러면 R값이 1보다 커요.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지? 그럼 그거에 해당될 때 함수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즉,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예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자, 그래서 여기 빵꾸 뚫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쪽도 빵꾸 뚫리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0이래. 여기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지금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요. 이때는 함수값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FR이라고 만약에 함수를 잡았다면 요 FR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와서요. 개념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fx라는 함수가 정의됐죠. 그래서 극한으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예요. 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가 나오고 잘 봐. fx라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자리에 써지는 게요. 지금 x에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리는 게 x의 n제곱이고 더하기 2의 n제곱이다. 요 정도로 나와 있는 함수에서 자, 요거를 가지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fk의 값을 구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x값의 범위에 대해서 얘는 함수값이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x를 기준으로 범위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x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2라는 게 들어가면 2의 n 플러스 2제곱이 됐든 2의 n제곱이 됐든 무한대로 가버려요. 얘는. 그죠? 자, 이미 무한대로 가는 애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x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2분의 3 정도다. 2분의 3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2보다 작죠, 분명히. 2보다 작다 보니까 얘는 별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뜻이 되지. 자, 반대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 만약에 x가 3이라는 범위가 된다면 그때는 얘네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3의 거듭제곱 형태, 즉 3의 n제곱 형태가 증가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극한값에 영향을 주는 건 3의 n제곱 꼴이 영향을 줄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함수를 기준으로 나눌 때는 x라는 걸 기준으로 나눌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냐면 2라는 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갑니다. x라는 게요. x라는 게 2니까 어떻게 잡을까? 2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x가 2보다 작아요. 근데 1이라고 잡아볼게요. 공비니까 공비 자체가 지금 1이라는 거랑 좀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요, 문제죠? 공비는 그다지 영향 없고. 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요,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리미트 2분의 x의 전체 n제곱이 0으로 가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별 힘이 없어요.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2일 때가 힘이 더 세겠죠. 따라서 걔를 비교해 보시면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요때의 fx는 어떤 값이 나오냐? 요때의 fx는 x의 n제곱꼴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것만 보시게 되면 2의 n제곱과 2의 n제곱 비교하시면 되니까 이때의 fx는 그냥 4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돼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뭐야? x가 2일 때겠죠. 딱. 자, 딱 x가 2일 때. 그럼 x가 2라고 한다면 요때는 식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럼 전부 다 2의 n제곱, 2의 n제곱, 2의 n제곱, 2의 n제곱이 있으니까 각각의 개수만 뽑아내서 보면 증가속도가 동일하니까요. 그럼 각각의 증가속도를 보면 2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1 더하기 1 이렇게 써지겠지? 자, 따라서 2분의 6이니까 이때 fx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2부터요. x가 커지죠? 2보다 커요? x가 2보다 큰데 문제에서는 어디까지라고 했냐? 10이라고까지 했죠. 시그마 계산할 게 우리가 10까지니까. 자, 따라서 요거 10까지 계산해 보시면 요 범위에서는 리미트 결국 누구만 남는 거냐면 x의 잘 봐. x의 n 플러스 1제곱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x의 n제곱만 요렇게 남을 거예요. 왜냐? x라는 값이 2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럼 2의 n제곱꼴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약분하시면 되죠. 얼마? x래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돼? x가 되겠죠. 그냥.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f1부터 시작해서 f2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F10까지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이라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면 F1은 4가 나오겠죠. 요거. 그죠? 자, F1은 4가 나올 거고요. F2는 얼마예요? 3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부터 10까지는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그냥 요 X라는 자리에 대입을 해서 변화되는 숫자가 생기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10까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은요. 59라는 값이 답으로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5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개념 익힘 6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념 익힘 6번은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의 극한 활용은 뭐 식세우라는 거 똑같은 얘기라서 나중에 좀 다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열의 극한이 끝났습니다. 수열의 극한 좀 정리해봤어요, 오늘.